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특파원으로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됩니다. 영국의 데일리 클로니클 특파원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입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입국하자마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황궁의 화재라는 특종이었죠. 1904년 4월 14일 경궁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경궁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궁궐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니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화재가 크게 일자 주변에 있던 대사관에서 소방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궁궐 문이 꽁꽁 닫혀서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궁궐에서 보통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동시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화재가 일어나면 반란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궁궐 문을 꼭꼭 잠그고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었던 거죠. 결국 경궁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은 저기 서쪽에 있던 수호컨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저기 수호컨이라는 곳은 왕실 도서관입니다. 저기에서 그 다음 해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죠.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9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한국을 사랑한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과 대한메일 신보입니다. 1968년에 더 타임즈 영국 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1904년 서울에서 신문을 창간한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이라는 분께 훈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고자는 런던의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고가 아주 작았어요. 왜냐하면 1968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조그만한 광고를 냈죠. 그런데 이 광고는 너무 크기가 작아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광고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니스트 베델의 연고자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별로 기대치 않고 1960년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운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기울였다라는 걸 좀 보이려고 이런 광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더 타임즈에서 이 광고를 더 크게 실어주었습니다. 새로 실은 광고는 한국이 한 영국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한다. 한국의 대통령과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과거 한국의 국민 영웅이던 영국인 후손을 기다린다. 1904년 신문을 창간해 일본의 한국 지배에 저항하다가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추방당했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것이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광고가 좀 더 크게 나가자 그 후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베델의 후손은 베델의 며느리 그리고 베델의 손녀와 손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델의 부인과 베델의 하나뿐인 아들은 1964년과 65년에 사망한 후였습니다. 베델의 손녀는 자신의 할머니이자 베델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델의 부인이자 내 할머니인 마리 모드게일은 할아버지 베델이 떠난 뒤에도 재혼하지 않고 영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그를 기렸다. 할머니는 평생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베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대한메일 신보를 운영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부인과 아들은 영국으로 돌아갔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답니다. 실제로 베델의 후손을 찾았는데 이들도 영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델의 후손을 찾게 되었고 이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베델의 후손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베델은 어떤 인물일까요? 베델은 영국인입니다. 그런 베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 당시 고종이 배설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델은 어떤 인물일까요? 베델은 영국인이었지만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고베 지역에서 베델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역업에 종사했죠. 그의 사업은 번창하기도 했지만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한 이후 그는
그 시기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특파원으로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됩니다. 영국의 데일리 크로니클 특파원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입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입국하자마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황궁의 화재라는 특종이었죠. 1904년 4월 14일 경궁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경궁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궁궐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니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화재가 크게 일자 주변에 있던 대사관에서 소방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궁궐 문이 꽁꽁 닫혀서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궁궐에서 보통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동시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화재가 일어나면 반란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궁궐 문을 꼭꼭 잠그고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었던 거죠. 결국 경궁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은 저기 서쪽에 있던 수호컨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저기 수호컨이라는 곳은 왕실 도서관입니다. 저기에서 그 다음 해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 그곳은 중명전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 황궁의 화재라는 특종을 실었던 베델. 그런데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불만이 많은 방화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상황에 불만이 많은 방화범. 이는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델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그 당시의 전쟁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취재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영국이 굉장히 견제하는 나라였고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체결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베델은 영국의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야 됐었는데 실제 베델이 실은 기사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내가 본사로부터 받은 지시는 일본의 우호적이어야 했기에 기사도 친일적인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의 실정을 직접 보고 나니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의를 표했고 그들은 나를 해고했다. 영국 특파원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베델. 불과 한 달 남짓에 그는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32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곧 생각을 바꿔먹게 됩니다. 한반도의 시상을 알릴 길은 언론밖에 없다. 그는 신문사를 차리기로 합니다. 그가 발행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일본은 왜 대한매일신보를 두려워했을까요?